그래서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은 우리가 뭐 전기톱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이제 스페인어식의 은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톱처럼 갈아엎듯이 아르헨티나의 정책을 다 갈아엎겠다. 그래서 이제 보면 거의 매일 시위예요. 왜냐하면 뭐 그런 장애인들, 온갖 지병이 있는 사람들, 또 대학 교수들, 연구자들 당장 내가 꼬니씩 돈 받다가 그게 끊겼어. 또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예술가들, 다들 지금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죠. 네,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개건연구원으로 있는 민원정입니다. 또 2004년부터 2020년까지는 칠레 가톨릭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했습니다. 과거와 비교해서 현재 아르헨티나의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이 질문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하시고 아르헨티나가 왜 그렇게 못 살게 됐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중남미를 얘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 또는 편견 또 오해 또 진실 뭐 이걸 한번 총괄적으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지난주에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동료 교수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아르헨티나의 경제를 손으로 표현하기를 한국 경제는 이렇게 발전하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중이고 다시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나 자기들의 경제는,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발전하다가 푹 꺼져서 거기서 다시 이만큼 올라가다가 다시 푹 꺼져서, 그러니까 결코 이만큼 갔을 때만큼을 갈 수가 없다라고 그 친구가 표현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왜 이렇게 아르헨티나가 잘 사는 나라라는 인식이 있나, 제가 여러 말씀을 들어보면 한때 아르헨티나가 뭐 세계 10대 강국, 뭐 소고기를 수출하고 했던 것도 있고, 그때 이제 한창 80년대, 90년대에 한국의 중산층이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많이 갔죠. 그래서 아마 386 세대들 아마 말씀을 나눠보시면, 내 친구 이민 갔는데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민을 갔다는 얘기는 그곳을 기회의 땅으로 보고 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가 남미를 얘기하는데 칠레 얘기하면 멀어 이러시면서, 사실은 칠레에서 비행기를 2시간 타고 더 가야 되는 아르헨티나는 오히려 더 친숙하게 느끼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고, 또 축구선수 메시도 있고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한번 이 슬라이드에 저희가 지도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지리적으로 얼마나 넓은 곳인지 감이 잘 안 와서 막연하게 경제 지표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제 이 세계 지도, 저는 이 태평양이 중심이 아닌 이 대서양을 중심으로 놓는 지도가 우리에겐 낯설지만, 제가 칠레에서 수업할 때는 오히려 반대로 태평양이 중심에 있는 지도를 학생들에게 보여주면 너무 신기했죠. 이 지도를 보시면 왜 스페인에서 신대륙으로 갔는지가 답이 나오죠. 콜럼버스는 자기가 지구 반대편을 돌아서 인도에 갔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배를 타고 가다가 가장 가까운 섬에 도착한 거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흑인 노예들도 갈 수 있었던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남미로 가면 어마어마한 대륙이죠. 우리 지도에서 한번 이 한국과 이 중남미의 크기를 이제 어느 가름잡아만 보셔도 한국은 거의 보이지 않고, 어마어마하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그냥 통칭해서 중남미라고 하면, 멕시코는 북미다. 지리적으로는 북미지만 이제 이런 중남미의 여러 이름, 뭐 중남미냐, 라틴 아메리카냐, 히스패닉 아메리카냐, 여러 이름이 오가던 중에 중남미는 학술적으로도 이 멕시코 이하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은 지역과 카리브해 지역을 포함해서 우리가 통칭 중남미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 옆에 지도를 가면 이제 우리가 중남미로 가죠. 드디어. 그러면 이제 여기 멕시코부터 남미까지 쭉 있습니다. 이 안에 33개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이 중남미에서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쓰고, 뭐 수리남, 또 이렇게 스페인어가 아닌 언어를 쓰는 나라들이 베네수엘라 옆에 이렇게 한두 곳이 있고, 카리브해는 워낙 스페인뿐만 아니라 유럽 해적들이 다 집적되던 곳이어서 뭐 영어를 쓰는 곳, 네덜란드어를 쓰는 곳, 그래서 이제 카리브해를 따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우리는 통칭해서 중남미로 하고, 자, 이제 그 오른쪽 지도가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아르헨티나로 가는 거죠. 아르헨티나는 길고 넓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안데스 산맥을 사이에 두고 칠레와 국경을 접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넓은 곳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미, 요즘에 이제 그 프로그램 이야기 해도 되나요? 왜 지구 마블 세계 여행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칠레를 가셔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저희 어느 지인이 저를 보시고, 그거 보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요? 그랬더니 뭐 어느 식당에 가서 음식이 너무 짜서 못 먹었다. 근데 제가 제 책에 꼭 소금을 조금만 넣어 달라고 그 얘기를 넣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려가면 남쪽으로 가니까 너무너무 춥더라. 우리가 보통 이 칠레든 아르헨티나든 거기는 남쪽 계절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는 남반구고 사계절이 있습니다. 사계절이 있고 안데스 산맥을 사이에 두고 칠레는 여름에 건조하고 아르헨티나는 습해요. 그래서 칠레는 태평양을 접하고 있고 아르헨티나는 대서양을 접하고 있고 굉장히 다르죠. 또 아르헨티나 하면 보통 거긴 백인 국가 아니야라고 쉽게 말씀하시는데 학술적으로 유전자 검사에서 백인 국가가 아니라는 검사 결과는 있지만 워낙 이태리 이민이 국민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얼핏 보면 백인 같아요. 그래서 백인 국가라고 확신을 하고 가시면 갑자기 부에노스아이레스 어느 구석에서 흑인 거리를 발견하시고 놀랄 거고 이 사람들 백인이 아닌 사람도 있게 하고 놀라실 거고 굉장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땅도 넓고 또 안데스 산맥을 사이에 두고 칠레는 주로 산악 지형이고 안데스 산맥을 넘어가는 순간 정말 대평원이 펼쳐져요. 제가 지지난주에 몽골에 다녀왔는데 저는 이제 이런 파타고니아를 보다가 몽골을 보니까 여기도 평원이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 자, 이렇게 넓은 곳입니다. 농작물도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리튬 트라이앵글도 이 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국경에 접하고 있죠. 자, 그래서 북쪽으로 가면 광산이 널려 있고 또 농작물이 어마어마하고 이 파타고니아 이쪽에 대평지에 뭐 소들이 그냥 평지에 늘어서서 먹을 거 걱정도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게 못 살까라고 이제 모두가 얘기를 하시죠. 자, 오늘날의 경제 지표를 보니까 지금 밀레이 대통령이 뭐 성격이 이상하다 뭐 이러저런 얘기가 많잖아요. 자, 요즘의 주요 경제 지표를 제가 슬라이드를 보니까 1998년과 2024년의 추정치가 대충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발전은 했어요. 그러나 이 사이에 아르헨티나가 수많은 IMF의 경고와 디폴트와 또 어떻게 보면 뭐 4배를 째라시게 그런 걸 많이 했었죠. 자, 그런데 한번 제가 밀레이 전과 후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자, 밀레이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그렇게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경제는 성장했습니다. 인플레도 줄어들었고 또 그러면서 빈곤율이 물론 줄어들었어요.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피스컬 밸런스가 지금 이제 드디어 적자를 조금 벗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자 희망에 대해서도 굉장히 낮았는데 밀레이 정권 이후로는 지금 약간 떠오르고 있다고 해요. 사람들이 이제 아르헨티나가 안정이 되어 가니까 이제 투자 의욕을 보이는 거죠. 분명히 발전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뉴스를 보시면 아르헨티나 곳곳에서 매일 시위가 일어나요. 이제 그 이유는 혹시 이제 우리가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 마돈나가 부른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도 있고 또 그런 어떤 아르헨티나 하면 굉장히 뭐 복지 정책이 잘 돼 있고 이런 상상을 하시기 때문인데 이제 정작 아르헨티나 내에서는 그런 페론 시대의 복지 정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했다라는 것이 밀레이의 이론이고 그래서 밀레이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매일매일 시위가 일어나고 있죠. 네.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는 취임 후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 정책을 펼쳤나요? 우리가 뉴스에서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은 우리가 뭐 전기톱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제가 한국에서 느낀 점이 뭔가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그 강한 말에 말꼬리를 잡고 우리가 막 이렇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이제 스페인어식의 은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톱처럼 갈아엎듯이 아르헨티나의 정책을 다 갈아엎겠다. 그래서 이제 정부 부처 수를 일단 축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거리로 나앉은 사람들의 불만이 많겠어요? 또 관세 철폐하고 또 규제를 완화하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공무원을 약 10% 정도 감축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통화 정책을 개혁하죠. 왜 뉴스 보시면 아르헨티나에서는 물건 하나 사려면 지폐를 뭐 수도 없이 이제 그거는 그 옛날에도 그랬어요. 이제 더 많이 쓰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2025년 4월부터 이제 페소 자유 변동, 아르헨티나 페소화의 자유 변동을 개시하고 또 IMF로부터 외자 유치를 해서 이제 나를 믿고 돈을 꿔달라. 그래서 이제 200억 불 정도 대출을 하는데 대신에 우리가 이전의 아르헨티나가 아니다. 조금 더 유리한 투자 환경을 내가 조성해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큰 소리를 쳤고 그러면서 이제 외국의 투자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역과 관세를 완화하기 시작했죠. 그 전에 아르헨티나가 조금 더 까다로웠다면 그래서 관세 철폐를 하기도 하고 어떤 품목은 관세를 완화하기도 하고 또 보호무역 색채를 조금 이렇게 약화하는 식으로 가고 또 이제 가장 지금 사람들이 길에서 시위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이 바로 사회 프로그램 삭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지를 축소했어요. 사실 아르헨티나는 의료도 무상, 교육도 무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상이었는데 이제 그런 모든 복지를 축소하고 또 임시 보호금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약간 실업급여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이 페론 이후의 아르헨티나는 전 국민이 국가에 고용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로부터 받는 돈으로. 이제 그런데 그런 모든 보호금을 축소하다 보니까 지금 곳곳에서 반발과 시위가 일어나고 있죠. 그런 개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이 더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정말 어렵죠. 네. 현재 트럼프 정부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트럼프 정권은 일단 그런 국내 문제와 다시 이제 강한 미국을 만들겠다는 어떤 미국 중심주의 색채가 있다면 아르헨티나는 오히려 보호무역을 색채를 약화시키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 칠레는 와인이든 과일이든 좋은 상품은 다 수출해요. 정작 칠레에서는 흠 있는 과일을 먹어야 하는데 아르헨티나는 좋은 건 다 자기들이 먼저 즐기는 분위기였다면 이제 약간 밀레이가 그런 분위기를 바꾸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을 넘어오는 주로 멕시코를 통해서 넘어오는 중남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강한 배척이 있다면 아르헨티나는 그런 건 아니죠. 뭔가 이제 국가의 규모가 다르고 그런 방향은 다르죠. 그러나 아르헨티나도 국경을 넘어오는 요즘에 베네수엘라, 뭐 페루, 볼리비아 그런 이 더 어려운 나라들로부터 넘어오는 사람들로 골치를 썩고 있긴 합니다. 네. 해외에서는 밀레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밀런 머스크처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측이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인문사회과학자들이라면 밀레이 정권을 굉장히 반대할 수 있겠죠. 그 한 예가 이제 제가 학교에 있는 사람이니까 어떤 교수들을,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보자면 아르헨티나는 의료와 교육만 무상인 게 아니었어요. 꼬니시시라고 아르헨티나 연구재단이 있는데 이제 아르헨티나 학자들 명함을 받아보시면 내가 꼬니시 연구자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대학이야? 아니에요. 자, 그 아르헨티나 연구재단에서 굉장히 엄격한 심사 기준을 거쳐서 학자들을 선발합니다. 박사급을. 그래서 꼬니시스의 연구자로 등록이 되면 먹고 살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어느 대학의 교수가 아니어도 그리고 또 중남미는 교수가 된다 해도 월급이 굉장히 적은데 내가 꼬니시스의 연구자로 등록이 되면 매 3년마다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긴 하지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라도 내가 그 틀에 들어가면 마음껏 연구를 할 수 있게 국가에서 생활비를 주고 또 해외 학회를 참석한다고 하면 보조금을 줬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도 싹 없애겠다고 하죠, 밀레이가.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멕시코가 브라질은 중남미의 3대 영화 강국이에요. 그런데 아르헨티나를 가보시면 우리가 너무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문화 자본이 굉장히 풍부하고 문화적으로 풍성하다는 느낌을 받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탱고뿐만이 아니라 그 이유는 이렇게 의료 또는 교육 또는 연구자들 이외에도 문화업에 종사하는 이런 예술가들에게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워낙 땅이 넓으니까 이렇게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렇게 각 행정자치구마다
중앙 집권적인 프로그램 또는 지방 자치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해주는 정책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영화 산업이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인데 지금 이 지원금도 거의 다 삭감되는 수준. 그러다 보니까 해외 언론에서 투자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IMF도 이런 불량 학생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믿어볼까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이고 해외 투자자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곳이고 왜냐하면 자원이 정말 어마무진무궁한 곳이니까. 그러나 이제 국내에서 볼 때는 물론 국민들 중에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국고를 써가면서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고 밀레이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당선이 됐겠죠. 그러나 이미 수십 년을 복지 정책에 익숙해진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 막막하죠. 네. 과거와 현재 관세와 무역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디지털과 전기차 관세를 내렸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외환 부가가치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겠다라고 하고, 또 무역 규제도 완화하겠다. 아르헨티나 가보면, 굉장히 뭔가 쓸 물건이 없었어요. 먹을 건 풍성한데, 그래서, 제가 아는 아르헨티나 교수님도 칠레에 이렇게 소비재를 사러 오시고, 칠레 사람들은 뭐 차 타고 2시간만 가면 멘도사니까, 거기가 물가가 더 싸니까 생필품이나 식재료를 사러 가고 이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게 그만큼 이제 아르헨티나가 뭔가 무역이 까다롭고 했는데 밀레이 정권에서 이제 그런 거 다 없애겠다라는 이제 3가지 정책을 내세우고 있죠. 밀레이의 정책으로 인한 아르헨티나의 사회적 분위기는 어떤가요? 아르헨티나 뉴스를 제가 이제 녹화하러 오기 전에도 이제 보면 거의 매일 시위예요. 거의 매일 시위예요. 왜냐하면 뭐 그런 장애인들 또 온갖 지병이 있는 사람들 또 대학 교수들, 연구자들 당장 내가 꼬니씩 돈 받다가 그게 끊겼어. 또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예술가들. 다들 지금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레이 정권에서 뭐 그렇게 쉽게 포기할 것 같진 않고 또 그냥 수치로 보면 아직도 별로 안 좋다고는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부에서도 지지하는 측과 반발하는 측이 있죠. 내부에서는 물가나 인플레가 안정되어 있다. 물론 상류층이 이런 지지를 할 수도 있고 하류층도 할 수도 있겠죠. 또 반발은 이제 연금도 깎여 교육도 뭐 다 삭감돼 하니까 시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해외에서 볼 때는 이제 투자 기대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긍정적으로 보려는 이제 시선을 가지고 있지만 다만 이제 우려하는 것은 국내든 국외든 우려하는 점은 지금 너무 이제 국내에서도 반발이 크니까 이러다가 사회 안전망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우려하는 경향도 있죠. 네. 박사님께서는 밀레이 대통령의 개혁이 성공했다고 또는 할 것이다라고 보시나요? 중남미식으로 대답해 보자면 그걸 누가 알겠어요? 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안 될 거를 우리가 예상했는데 당선이 됐듯이 저는 밀레이 대통령의 정책도 국내 반발을 무릅쓰고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물론 중장기적으로 위험 요소는 있어요. 이제 사회복지가 약화되니까 노동 불안이 확대하죠. 정말 전 국민이 국가에 고용되었다고 할 정도의 삶을 몇십 년을 누리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금 자체적으로 어떤 산업을 발전시키기보다는 IMF에 의존해서 지금 우리가 해보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어떤 리스크로 다가올까 하는 점도 있고 또 정치권에서도 지금 지지와 반발이 팽팽해서 이제 어떻게 계속해서 정치적인 지지를 확보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죠. 네.